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비슷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분이 오늘 제 옆에 나와 계신데요. 현 정부 초대 장관을 지냈을 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으로 현 정부 정책을 설계까지 한 여당 삼선 중진의 야당 행위 크게 화제가 됐죠. 주인공인 진영 전 장관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그 벌어진 현안부터 좀 질문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제가 신혜원 기자하고 얘기했습니다만 혹시 김종인 대표하고는 통화를 좀 하셨습니까? 오늘이라도? 오늘은 통화한 적 없고요. 예. 그 지금 중앙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상황은 김종인 대표는 받아들일까요? 글쎄요, 제가 그 더불어민주당 내부 상황을 잘 모르시죠? 아직까지 그 파악할 여유가 없어서 예.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 대표님도 상당히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그 어떻든 뭐 잘 당원과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는 있습니다. 예. 이제 당원이 되신 지는 얼마 안 되셨습니다. 며칠 안 되셨죠? 어제 했으니까 이제 하루 반 지났습니다. 하루 지나서 이 관련된 질문이 모두 무리라는 것은 제가 좀 알고는 있는데요. 뭐 그러나 좌우지간 당원이시고 현안이니까. 그리고 선대위에서 중책을 맡으실 거라는 얘기도 들려왔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제일 받은 적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뭐 지역 우선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용산이요. 예. 근데 선대위원장을 맡길 것이라는 보도가 당초에 나와서 그럼 그건 없던 걸로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왔다가 좀 역풍이 있어서 그냥 걷어들이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얘기 나온 적 없다고 저는 그런가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비록 하루가 지났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애초에 영입을 제안했던 대표는 그 집거 중이고 중앙위만 따로 열리고 있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볼까요? 저는 그 김종인 대표님이 그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서나 또 뭐 더불어민주당의 장래를 위해서도 좀 역할을 하셔야 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김종인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부분 또 당의 개혁 그것이 뭐 정책성 문제가 아니라 당의 개혁을 통한 어떤 자기 강화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어떤 배려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죠. 그럼 자기 강화의 방법으로서 뭐 예를 들면 비례대표 순번 2번 그리고 비례대표의 어떤 그 대표의 전적인 공천 몇 번이라고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맞게 그 자리매김이 돼야 된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2번이든 뭐 아니면 그 지금 뭐 14번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14번은 좀 곤란하다고 보세요. 제가 뭐 아직 그 자세한 건 모르지만 14번 그러니까 제 감으로는 그래도 뭐 좀 조금 더 예우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은 들었어요. 그 자기 강화를 위해서 자기 강화를 통해서 당이 어떤 자기의 그 개혁을 통해서 자기 강화 방안으로서 어떤 개혁을 하기 때문에 또 그 개혁의 방향이 상당히 옳다고 이렇게 저는 그 생각을 개혁의 방향은 뭡니까? 개혁의 방안이 뭐 약간의 지금 우리 당이 상당히 극단에서 이렇게 편향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게 여태까지 여당의 입장에서 보신 부분이겠죠. 여야를 같이 봐도 여도 그렇게 야도 그렇고 약간 그 극단 쪽으로 좀 편향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님이 아마 그걸 상당히 예를 들면 이데올로기에서 극단이었습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은 정책적인 면도 있고, 정책적인 면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중도의 어떤 그런 개혁 그런 부분으로 좀 당을 옮기시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을 가졌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온 것이지만 과거에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운동권, 그런 어떤 방식이랄까,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이렇게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좀 당을 개혁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저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진보 정당이냐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각자 입장에 따라서 좀 보는 건 틀리지만 저는 그렇게 봐왔던 거죠. 알겠습니다. 뭐 그 시각까지 누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이긴 하니까요. 각자 입장에 따라서 가진 생각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른바 이제 그 자기 강화 활동에서 당을 바꾼다. 바꾼 다음에는요?
바꾼 다음에 예. 그러니까 정당이란 게 어떤 그 가치 추구를 하기 위해서 합의를 이끌어서 예. 그게 이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겠죠. 예, 예. 예, 그런 부분을 이제 도출하는 거겠죠. 예. 이게 뭐 하도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도니까 예. 옮겨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사실 그 정치권에서는 소설 같은 얘기도 많이 있고 예. 또 때로는 그 소설이 진담이 되는 경우도 있더군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이런 그 소설 같은 얘기도 도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진담인지 모르겠으나 김종인 대표가 결국 이제 대선에 생각이 있다. 예. 그래서 당의 체질을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바꿔가는 것이다. 예. 라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 얘기는 제가 봐도 너무 앞선 얘기 같고요. 예. 예. 김정인 대표님은 어쨌든 우리 정치가 전에도 뭐 그 더불어민주당 입당하시기 전에도 자주 만나서 그런 정치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예. 할 때 와 이대로는 곤란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우리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어쨌든 개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예. 그거는 뭐 반드시 되고 이번 총선을 지나고 나서도 계속 추진돼야 될 일이라 이렇게 예. 저희는 보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벌어진 상황을 놓고 이른바 이제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가 뭐 갈등 관계에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 당을 옮기신 다음에 문재인 전 대표하고는 만났거나 통화하신 적은 있어요? 전혀 그런 적 없고요. 그런 적은 예, 없으시고요. 예. 곧 뭐 만나게 되리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실은 그 질문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로서는 어저께 입당하셨다니까 며칠 전에는 여당의 중진 혹은 예, 이 예. 정부의 산파 예, 예. 그죠? 이분께 지금 야당을 그러니까 야당 당원으로서의 질문을 계속 드린다는 게 저도 좀 이게 아직 적응이 안 되는. 저도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좀. 그러시죠? 예, 예, 예. 아직 상황을 잘 모르니까 제가. 예, 예. 그 어색할 줄은 미리 예상을 하셨을 예, 테고요. 예, 예. 예. 그 어색함을 극복하고서라도 옮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그럼 왜 하셨습니까? 그 이제 새누리당 나올 때는 예. 나올 때도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었고 정치가 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불과 얼마 만에 짧은 시간 내에 자기 그 모든 게 결정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고 예.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뭐 너무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요. 제가 이렇게 제외될 거라고는 뭐 느낌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가지고 예, 있었는데 예. 실제로 제외되는구나 이런 거는 굉장히 시간을 끌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랬죠. 거의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깊이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이렇게 보니까 이건 좀 불가피한 거 아니냐 말이지. 그것도 원래 이제 당에 이렇게 공천을 하면 예. 그거는 당원으로서 사실 다 받아들이는 게 다 원칙이죠. 예. 그게 또 당원으로서의 태도고. 근데 쭉 지나온 과정을 쭉 이렇게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받아들인다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고 그런 당원으로서는 비굴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기 때문에 탈당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주 상당히 순간적으로 딱 집착돼서 했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을 간다는 거는 너무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이렇게 결정을 해서 막상 그 입당 선언을 하기 전날은 잠이 하나도 안 오더라고요. 예. 다시 한번 모든 걸 생각하게 되고. 그 대부분 그런 경우에 이제 되고. 무소속으로 가신다든가 하는데 무소속으로 가면 아무래도 당선되긴 어렵다고 보셨습니까? 이제 당선과 당선이 안 되고를 떠나서 이 무소속이라는 거는 잠정적 무소속입니다. 예. 대부분은 뭐 영원한 무소속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 무소속은 대부분 잠정적 무소속이다. 그게 예. 뭔 얘기냐면 선거 끝나고 당선이 되든 또 어떻게 되든 어느 당으로 간에 간단 말이죠. 다시 들어간다. 이런 전제에 이제 원래 이제 자기가 나왔던 당을 다시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예. 무소속 출마를 하는 건데 다시 돌아가시긴 싫었습니까? 저희 경우에는 우선 받아줄 가능성이 없고요. 예. 그렇게 해서 내쫓았는데. 뭐 그래도 다시- 예전에 예를 보면 그렇게 해서 나가서 무소속으로 당선되면 또 못 이기는 척 받아주던데요. 글쎄요, 근데 그런 기대가 안 될 정도로 예, 예. 저희 경우에는 아주 이렇게 차츰차츰 느껴왔고 또 그런 어떤 부당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현대 정당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거의 상실한 것처럼 보여가지고
들어갈 생각도 전혀 들질 않는. 예. 예,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저는 무소속을 택하는 거는 뭐 제 그 선택은 아니다 이렇게 예. 생각을 했죠. 나오셔서 그 전부터 드리고 싶었던 질문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왜 장관직 물러나실 때 예. 그때 물론 기초연금이 문제가 돼서 기초노령연금이 문제가 돼서 그렇게 예, 됐다는 예, 건 그렇죠. 뭐 다 아는데 이유가 그것뿐이었습니까? 그 부분에 왜냐하면 말렸는데도 그만두셨다고 들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예. 한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또 뭐 앞으로 그런 얘기는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아직도 뭐 현 정부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 그러면 그 연금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있었단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연금 문제가 상당히 계기가 됐고요. 예. 또 다른 문제도 다 복합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지 뭐. 예를 들면 다른 문제라는 건 어떤 걸까요? 여러 가지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제가 다시 뭐 기회가 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예. 아직까지는 그건 이제 좀 얘기하면 또 가슴 아픈 일이고 그래서 그런가요? 예, 좀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느끼고 예. 있습니다. 저한테 시간이 좀 더 있었더라면 관련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 예. 저한테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말씀하셨다고 예, 예. 하시겠다고 하니까 예, 그때 꼭 그렇죠. 한번 들어보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그 유승민 의원은 어떻게 하겠다고 혹시 통화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뭐 통화는 한 적이 있고요. 예. 예, 유승민 의원 경우를 생각하면 참 저보다 더 가슴 아픈 것 같아요. 예. 공당으로서는 좀 너무한 것 같고, 예. 너무한 것 같고,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하여간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영광을 안겨주는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본인이 어쨌든 간에 그 우리나라 그 시대에 맞고 방향에 맞는 그런 결정을 해줄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좀 진행하도록 예. 하죠. 기회가 되면 또 말씀 듣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